네, 안녕하세요. 김커원입니다. 오늘은 고객 관리 직무, 고객 관리라는 어떤 직무, 또는 뭐 고객 관리 팀에 지원하신 분이 계시면 고객 관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자, 보시죠. 고객 관리 판서를 좀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고객 관리라 보시면 직무 정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객 관리란 현재의 고객과 잠재 고객, 현재 고객하고 잠재 고객을 이 누군지 이해를 하고 그 바탕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기업과 그 기업의 브랜드의 호감도가 높은 고객의 유지, 확산을 위해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일이다. 참, 이 정의만 읽어봐도 고객관리팀, 고객관리 직무는 한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주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우리 옆에 있고 또 확산, 되게 관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핵심 직무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고객 관리 그러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고객 관리가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고객 관리하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죠. 자, 고객 관리가 뭔지 NCS 기준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죠. 자, 고객 관리라는 직무는요. 정의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관리라는 건 이 밑에 보시면 이 6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능력 단위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고객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두 번째, 고객 필요 정보 제공, 성과 평가, 비정형 데이터 관리, 고객 분석과 데이터 관리, 고객 지원과 고객 관리 실행 이렇게 6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능력 단위 뭐 이런 용어가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6개를 다 더하기 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요 고객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반대로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 관리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써야 되거나 또는 뭐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고객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 쭉 얘기를 하실 때 이 6개 고객 관계, 고객 계획 수립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 실행까지 여기에 있는 이 능력 단위 6개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말하고 서류에 적어 놓으셔야지 참 이 사람은 고객 관리를 해봤구나 또는 알고 있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고 고객 관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 고객 관리 능력 단위 6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1번부터 2, 3, 4, 5, 6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6개 능력 단위 각각 어떤 능력 단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죠. 자, 고객 관리 계획 수립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1-1, 2, 3 이렇게 3개입니다. 자, 여기 수준이라고 써 있는 5, 3 이건 무시하십시오. 이건 NCS 기준으로 이렇게 판가름 해놨기 때문에 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고객 관리 계획 수립은 어떤 업무들로 어떤 능력 단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보시면 이 3개입니다. 이 3개가 고객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고객 관리를 위해서 계획 수립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이 3가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고객 관리 전략 목표를 도출하고요. 또 고객 관리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고객 관리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좀 이따가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맨 밑에 고객 지원과 고객 관리 실행 업무를 하는 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네,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요. 대응해서 이력을 관리한 다음에 응대하고 유지하고 고객 관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퍼펙트하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고객 관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그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들 조금씩 보면서 이해를 하시자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여기에는 뭐냐면 고객 지원과 고객 관리 실행이라는 능력 단위인데 밑에 보시면 고객 지원과 고객 관리 실행 요건 뭐라고 그랬죠?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예. 고객 관리라고 하는 이 직무가 6개의
능력 단위가 아까 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 지원과 고객 관리 실행이. 이해되셨죠? 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객 지원, 고객 관리 실행. 자, 그러면 고객 지원, 고객 관리 실행이 뭐예요? 단어를 보시면 대충 뭐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객 지원하는 거예요, 고객 관리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가시면 좀 아쉽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준비한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정의를 한번 보죠. 고객 지원, 고객 관리 실행이 뭐냐? 고객 지원과 고객 관리 실행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호감을 높이기 위해 고객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수립, 실행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의 파악,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 요구사항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참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진지, 단어가 어떤 뜻인지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죠. 고객 요구사항 파악하기. 자, 요구사항 파악하기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뭐 무슨 소리인지 또 헷갈리시죠? 이렇게 자꾸 나눠지니까. 여러분은 고객 관리 직무가 뭔지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고 저는 지금 고객 관리 직무가 6개의 능력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6개의 능력 단위 중에서 하나인 이 고객 지원, 고객 관리 실행을 지금 설명한 거고요. 고객 지원, 고객 관리 실행이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 이런 거 여기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는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고객 요구 대응하기, 이력 관리하기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보시죠. 고객 요구사항 파악하기 이건 뭐다? 보시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회사에 다니고 지원하려고 했을 때 고객의 요구, 고객은 스마트폰 회사니까 스마트폰을 뭐 구매하시는 고객들이겠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제품, 지금까지 우리 제품을 사왔던 기존 고객, 기존 스마트폰 고객들이 어떤 요구들이 있을까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파악된 요구사항을 우리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요구사항을 분류할 수 있다. 뭐 성별로 분류하든 나이별로 분류하든 아니면 어떤 특징별로 분류하든 아니면 구매 금액대를 분류하든 이런 요구사항을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분류된 요구사항을 고객 응대 매뉴얼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이 수행 준거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땡땡 회사에 근무를 시작했을 때 고객관리 근무를 시작했을 때 필요하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회사의 업종 규모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이거보다 더 전문적인 더 많은 양을 수행 준거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객 요구사항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KSA라 그러죠. 자, 지식, 고객 응대 매뉴얼 작성법, 심리 관련 지식, 마케팅, 제조물 PL법, 고객 요구 분석 방법, 소비자 보호법, 자사 제품 관련 지식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답니다. 자, 또 반복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게 다 필요하냐? 이게 모두 다 여러분들 알아야 되냐? 알면 나쁠 건 없죠. 모든 세상의 지식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마다 업종마다 경우마다 알아도 되고 더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술, 문제 상황 분석 기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 응대 기술. 이 고객 응대 기술이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에서 고객 관리, CRM이라고도 해요. 이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데 이 CRM 부서 쪽과 연관된 어떤 팀 직무의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 고객 응대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뭐 매뉴얼을 많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태도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 고객 요구사항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속, 또 정확, 그리고 친절, 뭐 또 여기 신속 또는 신속, 문제 상황 적극적 해결,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공감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태도를 얘기하자 그러면 다만 그 직무에서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는 업무 태도가 있겠죠. 고객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당연히 친절, 공감, 신속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또 쭉 보시면 또 고객 요구사항 대응하기 이거 뭐냐? 요 2.1에서 2.4의 내용들입니다.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고객 요구사항 대응하기라는 건 하기 위해선 어떤 지식과 기술, 태도가 필요하냐? 지식, 뭐 아까 얘기했던 고객 심리 마케팅, PL법, 소비자 보호법 등 그리고 기술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응대 기술,
것들이 필요하다. 태도,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자세부터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뒤쪽을 보시면 뒤쪽도 비슷하게 나와요. 쭉 보시면 뭐 응대 매뉴얼들 나오는데 다만 고객 요구사항 이력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하냐 쭉 나오죠. 다만 이거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직 상황이나 구직 상황에 갔을 때 채용 공고에서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뭐 한 명을 채용하는데 땡명을 채용하는데 고객 요구사항 이력 관리를 전담할 인력을 채용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통상. 다만 그냥 뭐 CRM 팀 또는 고객 관리 팀 또는 뭐 고객 뭐 서비스 팀 이름 달리 하겠지만 이런 팀에서 근무할 뭐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또는 뭐 경력직 누구를 뽑습니다. 수준이니까 이렇게 고객 요구사항 이력 관리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하세요라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뽑는 경우가 좀 드물죠. 좀 더 크게 고객 관리처럼 큰 틀에서 뽑는다. 다만 제가 이걸 지식, 기술, 태도를 이렇게 고객 요구사항 이력 관리까지 얘기해 드린 이유는 이런 디테일한 단어들을 여러분 뭐 말을 하거나 또는 서류를 쓸 때 필요하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쓰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쭉 뭐 응대하기, 뭐 고객 응대하기가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준비 하나도 안 한 사람도 고객 응대하기에 고객 응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뜻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이라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고객 응대라 하면 뭐 고객 접점 이걸 MOT라 그러죠. Moment of Solution이라고 하는데 MOT 얘기도 좀 나와줘야 되고 매뉴얼이라는 얘기도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고객 또는 뭐 CRM 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구나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지식, 기술, 태도 보시면 뭐 관계관리란 뜻, CRM이란 뜻이 뭐냐, 또 응대 기술, 또 뭐 교섭 능력, 매뉴얼 이런 얘기들도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고객 관리, 제가 막 그림 날라가네. 이 고객 관리라는 직무를 무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식, 기술, 태도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쭉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쭉 정리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재정의 배상법, PL법처럼 전문적인 것도 있는데 필수로 알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선택적이다. 알면 나쁠 건 없지만 그죠? 회사마다 여러분의 조건마다 다르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다 반복되는 중요 단어들이죠. 중요 핵심 단어들은 반드시 무슨 뜻인지 알고 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 태도 등등이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력 관리, 문제 상황, 매뉴얼,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응대 기술, 유형별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뭔지도 좀 파악을 해놓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고객 관리라는 직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고객 관리 팀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뭐 CRM 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이란 단어를 감추고 다른 뭐 AS 또는 뭐 사후 서비스 관리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팀 이름을 합니다. 다만 고객 관리라는 메시지로 어떤 직무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 NCS 기준으로 이 정의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6가지 능력 단위들이 합쳐져서 고객 관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6가지 각각의 능력 단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씩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관리적인 입장에서 성과평가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성과평가가 아니라 고객관리적인 입장에서 성과평가는 무엇일까요? 라는 건 또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던 고객 지원, 고객 관리 실행이라는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단어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객 지원과 고객 관리 실행을 구성하는 능력 단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 요소들 얘기를 하고 그 요소들에 대해서 각각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해라. 자, 우측에 보시면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1번, 2번, 3번 있는데 통상 직무수행 계획서라는 거를 제출하는 조직은 그 직무에 대해서 경력직이거나 전문직 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양식들을 많이 제출하는데 대부분 그 기관에 만드는 양식이 있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인 경우도 있고 자유기술로 되는 직무수행 계획서도 있는데 그 양식에 맞게끔 이 직무기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대체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기준 구조는 기관, 그 지원하는 기관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 여기 직무는 고객관리 직무죠. 이해를 쓰시는 겁니다. 소제목 다시고 내용을 쓰시되 기관의 이해, 기관 조사한 걸 좀 쓰시고 또 고객관리라는 직무에 대해서 조사한 걸 좀 쓰시는 겁니다. 보편적인 내용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맞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 직무, 고객관리 직무의 목표 및 직무 추진 계획을 쓰라라고 하면 여러분의 장점이나 어떤 경력이나 자격 등등이 있으시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 회사의 고객관리 직무에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장점, 내 경력을 연동시킬 것이다 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부, 비전, 다짐 쓰는 건데 이건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은데 앞에서 썼던 1번과 2번에서 구체적인 어떤 직무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3번 쪽에선 자기의 결이나 포부를 한 번 더 좀 그 서술식으로 나열해서 그 길지 않게 쓰시는 거죠. 통상 이 직무수행계획서는 그 제출하는 기관, 채용하는 기관에서 글자 수를 제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300자 또는 뭐 600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글자 수가 300자, 600자 뭐 또 뭐 대충 이 정도겠죠. 이 정도시면 맞춰서 쓰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이 글자 수를 좀 많이 넘겨서 뭐 1200자 정도 쓰셨다가 좀 이렇게 생략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면서 줄여가는 거다. 다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 600점에 어떻게 채워요? 그런데 반대로 갑니다. 나중에 줄이기가 힘들지 이 600자, 300자 채우는 건 금방 됩니다. 띄어쓰기도 다 포함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만 핵심은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해라라는 것은 그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직무에 어떤 또 장점이 있고 어떻게 적합한지를 이 직무수행 계획서에 담아내란 소리니까 논리성도 들어가야 되고 표현력도 들어가야 되고 직무에 대한 파악 정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 되겠죠. 자, 이해했죠? 자, 시간이 돼서 오늘은 고객 관리라는 직무 알아봤고요. 또 다음엔 또 다른 직무 한번 있으면 제가 찾아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